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느덧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은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장, 의정부시갑 국회의원 오영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에서는 재난안전위원회, 안전사회위원회의 위원장과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에서 미래정부 준비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소임에 맞게 대한민국의 안전 그리고 청년 정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방향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덧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앗아간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오미크론 유행에 따라 환자 수가 더욱 늘어나고 그에 따른 방역 정책이 다시 강화되며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형 화재로 인한 소방공무원 3분의 안타까운 순직,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로 6분의 실종 사고가 이어지며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움과 불안을 느끼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을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 사람 중심의 가치가 구현되는 사회, 생명을 보호하고 중시하는 안전사회를 추구한다. 이렇게 더욱 구체화하여 당의 강령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도, 국가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경제도, 우리의 생계가 달린 민생도 결국은 일상이 안전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기에 안전은 가장 우선적이고 또 기초적으로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고 험하지만 국민의 생명 안전이 최우선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적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각국,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는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백신 수급 노력과 최대한의 접종 역량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기반으로 한 방역 정책으로 국제사회 속 비교적 효과적인 대응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두 소상공인 분들의 눈물 맺힌 협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보건의료 종사자분들의 뼈를 깎는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려움을 담보로 한 분들에 대한 손실보상, 국민 여러분의 고통에 대한 위로, 환자의 곁을 지킨 의료진분들의 처우 개선으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당면한 추가 경정 예산 마련부터 바로 그 일을 더불어민주당의 앞장서겠습니다. 어느덧 7년이 지난 2014년, 모든 국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의 재난구조 역량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직후 독립된 국가소방청 개청,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이루어냈으며 많은 정치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소방인력 확충에 힘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2016년 당시 소방관 1명이 지켜야 하는 국민의 수가 1,200명에 가까웠다면 문재인 정부의 소방관 2만 명 충원 계획에 따라 지속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2년에는 소방관 1명당 780여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위험에 빠진 국민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달려가고 더욱 철저한 현장 활동이 가능하게 하여 촘촘한 재난 대응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4월 냉동물류 창고 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38분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지목되어 온 원인, 대피할 시간조차 허락지 않는 치명적 화재 위험의 가연성 건축 자재였습니다. 이제는 저렴하다는 이유, 오로지 경제성의 논리를 앞세워 안전을 뒤로 해선 안 됩니다. 폭발적 연소 확대로 이어지는 위험한 건축 자재들 사용할 수 없게 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건축물들이 지어져선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일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해냈습니다. 작년 2월 건축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냉동물류 창고에는 가연성 자재들이 사용되지 못하게 하였고, 대형 화재의 근본적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화재 예방법, 화재 조사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소방시설법을 18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등 국민의 일터와 일상을 화재로부터 더욱 철저히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에 따른 변화가 이전에 지어진 대상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또다시 큰 희생을 막지 못했습니다. 최근 순직하신 소방관 3분의 연결식에 참석하며 또다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소방관 출신입니다. 10년간 화재, 구조, 구급, 수많은 위험에 처한 국민의 곁으로 달려가는 현장 임무만을 담당하며 뼈저리게 느낀 법과 제도의 변화 필요성을 국회에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료를 잃은 아픔은 평생 치유되지 않는 트라우마입니다. 소방관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국민 여러분의 안전 또한 지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초의 국립소방병원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노력으로 참혹한 현장을 수없이 마주하며 피할 수 없는 소방관의 몸과 마음의 부상을 치유하고 유독물질, 위험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특수질환까지도 보호하기 위해 공상추정제 도입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적극적 공무 수행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결과 결국 범죄 피해 우려 현장에서도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며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경찰관들이 범죄 위험성이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현장 활동으로 국민들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경과실을 면책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와 함께 우리 사회의 민생 안전 수준이 한 단계 더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당내 산업재해 예방 TF를 설치하여 반복되는 철거,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원인 분석,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언제나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해 현장으로 달려간 만큼 앞으로도 일터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렇듯 국민 안전을 위한 노력에는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 팬데믹,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 집중호우, 산사태, 갈수록 크고 복잡해지는 건축, 교통 환경 속에서 재난의 규모와 형태, 양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정책적 과제들을 풀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래온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방하고 또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안전 앞에 빈부격차가 있을 수 없고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경제성의 논리에 맞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최우선의 시대정신 안전을 위한 개혁, 제대로 추진할 능력이 있는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절실하고 또 책임 있는 자세로 민주당은 앞으로 국민 우선 정당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는 역사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 또 정보화 시대의 성공에 늘 앞장서 국가 사회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방탄소년단, NCT를 비롯한 문화예술, 또 신흥 유니콘 기업 발전의 주역으로 우뚝 서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사회 곳곳에서 경제 발전, 노동 현장,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청년들은 묵묵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장기화 속 경기 침체는 기회 총량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우리 청년들은 무한 경쟁 시대에 내몰려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까지 8,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 전망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변화가 역설적으로 일자리 총량을 감소시키며 이는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줄어든 기회 속에서 우리들은 더욱 치열하게 경쟁해야 했고 현실 앞에 좌절해야 했으며 사회는 세대 간의 갈등, 성별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뼛속 깊이 반성합니다. 청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날이 갈수록 가중되는 청년의 어려움 앞에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고민과 어려움을 기성세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대신 해결할 수 있다고 오판했습니다. 청년들의 삶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기 위한 취지의 청년기본법을 제정했고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많은 법 개정 노력을 이어왔지만 그 노력들만으로 결코 충분치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희망의 징검다리가 되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청년 국회의원으로서 전국을 다니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홀로 대변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복잡하고 또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단 하나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다면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세대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교육과 노동, 소득과 자선, 주거와 결혼, 육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사회 문제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정책의 수혜 대상이라는 인식 속에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권한과 책임 있는 이들의 정책 결정 과정 속에서 우리는 늘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당사자인 우리 청년들이 각 분야의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만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사회 변화의 물결 속에서 AI, 블록체인, 가상자산,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있어선 우리 청년들이 가장 넓은 시야와 또 앞선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혼과 육아를 꿈꾸기 어려운 이유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우리 청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우리의 미래를 직접 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당원으로서 정치에 실망하고 또 분노한 청년들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청년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피선거권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조정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되었습니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춰졌습니다. 또한 정당 혁신을 통해 청년에게도 정치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경쟁과 갈등을 넘어 나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나에 대한, 나를 위한 정책을 직접 만들어가는 변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기술 발전 속에서 사회 경제적인 많은 변화를 피할 수 없는 오늘입니다. 내 삶을 둘러싼 많은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위기에 강한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당시에도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오히려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조기 기술 개발에 긴급 자금을 투입하는 등 공급 안정성을 확보해 오늘날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처한 해외 교민들을 발빠르게 국내로 이송하고 마스크 다량 속에서는 모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양보, 후원, 제작, 봉사로 극복했습니다. 전 세계적 최단 시간의 백신 접종, 많은 희생을 감내한 사회적 거리두기 협력까지 전 세계적 재난 속에서도 존경스러운 우리 국민들은 위기 극복 앞에 하나 된 강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는 또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항상 잘 되리라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세계적 대전환의 시기가 도래한 지금, 무엇보다 일 잘하는 정부, 충분히 일해본 경험과 실력, 전환기를 돌파할 수 있는 추진력 있는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시 바로 그 일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맡겨주십시오. 올해 대통령 선거는 선진국을 넘어 글로벌 강국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민생을 따뜻이 어루만질 수 있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